점수 잡는 Hackers. 오늘 강의에서부터는요, 탭스 리스닝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파트 4와 5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또 이제 파트가 바뀌어졌으니까요, 이 파트의 특징을 또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좀 해야 될까, 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파트 4, 5의 특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와 5는 공통점이 있죠. 이 긴 담화 내용을 듣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파트 3에서는 남자와 여자 둘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제 4와 5 같은 경우는 화자가 한 명이서 쭉 얘기하는 형태의 이제 담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담화가 사실은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한다라는 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혼자 연설 같은 거를 좀 하는 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장하는 단어라던가 조금 문장의 뭐 길이나 구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1, 2, 3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긴 담화 내용을 듣고 질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트 3에서 이미 다 풀어봤던 문제 형식이에요. 첫 번째는 중심 내용, 두 번째는 세부 정보, 마지막 세 번째 추론, 똑같이 파트 4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 5에서는요, 담화와 질문이 각 2번씩 등장을 한다라는 점. 파트 3는 우리 딱 한 번씩만 듣고 보기 한 번 들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담화가 2번이 나옵니다. 질문도 역시 2번. 근데 보기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파트 3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질문에 맞게 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또 똑같이 요 파트 4, 5에서도 많이 전달되는 이 전체 내용들 중에서 주제,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세부 정보, 어떤 것들을 노트 테이킹 해야 하고, 추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보를 적절하게 골라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파트 3의 문제 유형이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고, 아까 제가 담화기 때문에 특징이 어떻다 그랬죠? 문장이 좀 길고, 그쵸? 그리고 또 문장 구조도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때문에 4, 5는요, 긴 문장을 끊어가면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뭐 위에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파트 3에서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파트 4, 5는 사실 제가 조금 더 요 두 번째 내용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4, 5를 풀 때 힘들어하는 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담화를 들을 때 단어가 어려워서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는 줄 알고 문제를 한번 풀다가 이제 듣고 푼 다음에 좀 잘 모르겠어서 단어를 먼저 다 찾아서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또 다시 한번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저는 단어는 그래도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데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그치만 뭐에 관한 얘기인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지금 담화에서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지금 제가 말해드린 이 두 가지, 이 두 학생들은요, 단어를 많이 알든 혹은 단어를 좀 취약하든 간에 어디까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냐면 단어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고 문장 단위로 지금 해석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대충적으로 내가 몇몇 개의 지문에서 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대충 이것에 관한 얘기겠구나. 어떤 역사 얘기고 혹은 어떤 경제 얘기고 이렇게 감은 잡는데 정확하게 이 경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 역사, 뭐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 거야? 라는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문장에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올 때 어느 단어부터 어느 단어까지를 같이 주어로 묶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목적을 얘기하는 한 부분으로, 그 다음에 혹은 시간이나 장소 얘기해주는 역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줄 아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좀 할게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문장 들으시면서 한 번에 쭉 듣고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어 몇몇 개 가지고서 이런 의미겠지 하면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듣다가 한 번씩 끊어주는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어디서 그 타이밍을 잡아서 해석을 한번 해놓고 이어서 들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차이점까지 마저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의 공통점 봤고요. 차이점은 이제 등장하는 문제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 한 문항이 곁들여져서 나옵니다. 총 6문항이 나온단 말인 즉슨 여러분이 파트 4에서는 6개의 지문을 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트 4에 이제 이어져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요. 한 지문에 2문항, 즉 총 4문항이 나온단 말인 즉슨 파트 5에서는 여러분이 2개의 지문을 듣고 4개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트 4보다는 5가 지문이 약간 조금 더 길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2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나오는 2개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주제, 하나는 뭐 세부 정보, 또 하나는 뭐 주제, 하나는 뭐 추론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져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총 그래서 2 파트가 합쳐서 10문제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트 4는 그러면 어떻게 끊어들어야 합니까? 5 어떻게 끊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끊어들어야 하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독해 지문을 풀다 보면 우리가 독해 연습을 할 때 항상 그 구문 독해라는 걸 많이 하죠. 한 문장을 구조별로 이렇게 슬래시 처리를 하면서 하나씩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하는 것처럼 LC도 똑같아요. 앞에서부터 그 끊는 위치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 독해할 때 이미 다 보셔서 와, 엄청 새로운데? 나 이런 거 오늘 처음 배웠어. 이런 느낌은 좀 안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LC에서 좀 더 자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가장 먼저 문장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어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주어가 이렇게 좀 길게 들어가나요? 궁금하시겠죠? 아무래도 이 한 문장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동사거든요. 아무리 그 문장에 있는 명사들, 예를 들면 아까 뭐 예를 들었던 뭐 어떤 경제라던가 불황이라던가 정부의 이런 식의 단어를 들어봤자 그래서 정부 경제 뭐 이렇게 내용이 좀 빠져 있죠. 하지만 예를 들면 뭐 대책을 강구한다. 그죠? 뭐 계획을 한다. 이런 식의 동사나만 들어도 명사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풍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주어가 길어져 버리면 당연히 뭐가 자꾸 뒤로 밀려나게 돼요. 동사가 밀려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앞에 주어가 한 단어에서 2단어 정도로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3단어 정도쯤에는 내가 이제 생각하는 동사가 나오겠구나라고 하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명사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앞에서 동사가 나올 줄 알고 집중을 했다가 필요 없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고 막상 들어야 되는 뒷부분에서 이제 뭔가 집중이 안 돼 버리면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내가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주어 긴 것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동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는 게 여러분 하셔야 될 연습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바로 투부정사인데요. 여러분 투부정사 하면은 보통 뭐 명사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 나오면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부사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물론 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다 쓰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전치사구인데요. 이 전치사를 넣어서 여러 단어가 이제 뒤에 따라붙는 이런 이제 구조는 보통 시간을 얘기해 줄 때, 목적 얘기해 줄 때, 장소, 요런 것들, 혹은 뭐 방법, 뭐 by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붙어서 쓰이겠죠. 전치사구도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전치사가 나왔다는 걸 우선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in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잡아놓으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은 내가 혹시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장소에 대한 설명이겠지 하고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넘어갈 수도 있겠고, 어떤 분야겠지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for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조금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아, 이거 어떤 목적에 대한 얘기겠지,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이겠지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넘길 수 있는데, for 자체를 못 들어버리면 이 단어가 왜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더 미궁에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도 의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부터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 앞 내용과 트랜지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아서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바로 관계대명사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하면은 뭐 who, which, that 이런 거 있죠. 관계대명사는 왜 나오죠?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위치가 주어 끝나면서 뒷부분에, 그죠? 혹은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붙어서 조금 더 덧붙이면서 요런 위치에 좀 등장을 하겠죠. 항상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설명 부분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여유란 말인즉슨 앞에, 즉 관계대명사 나오기 전까지의 단어들을 내가 듣고 지금 머릿속으로 의미와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가 덧붙어진다 할 경우에는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방금 전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아, 이 단어 내가 분명히 외웠는데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아, 그러니까는 그게 하면서 의미가 지금 계속 아리송해요. 근데 뒤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나오기 시작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뒤에 관계대명사 뒷부분은 조금 포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초반에는 아무래도 4, 5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초반에는 연습하시는 과정에서는 뒷부분은 그래 어쨌든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 선행사니까 하고 선행사 부분을 먼저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해서 뒷부분은 조금 포기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도 크게 문제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만약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같이 생략이 되면서 분사구를 만들기도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행사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접속사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접속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파트 4, 5에서는 연구담화나 어떤 발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study found that 혹은 a study revealed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가 that 이하의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뭐 공표했습니다. 라는 식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that 같은 내용들도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줘야 구분을 좀 지으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